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7월 16일 금요일입니다. 날씨가 매우 더운데요. 물도 많이 마시고 샤워도 많이 하시고 이 더운 날씨를 한 20일만 견디면 될 것 같습니다. 고고TV의 시청자분들께서는 건강하십시오. 이준석이가 또 하나의 벽을 넘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김종인 씨가 이준석을 건드리지 말라, 흔들지 말라, 차차기 대통령감이다. 세상의 변화의 중심에 섰다 하는데요. 일단 김종인 씨가 오늘 그 CBS 노컷, 그 김현정이가 하는 데 출연해가지고 현 전국 상황을 진단하는데요. 대선 주자들을 진단하는 거죠. 대단히 노회하고 전략적으로 우수하는 분입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분이 지금 말을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국힘, 야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국힘의 상승세와 결집을 유도하는 겁니다. 일단 김종인 씨 말씀을 좀 소개드리고, 이준석이가 또 하나의 벽을 넘은 가장, 이준석이가 말하기를 아사히신문하고 인터뷰에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은 박정희 대통령이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의미를 말씀드리겠단 말입니다. 김종인 씨가 이준석은 최연소 대통령감이다. 국힘의 성공은 이준석에 달렸으니 흔들지 마라. 윤석열은 비전이 없고 윤석열은 5월 중순경에 비전을 발표하고 나왔어야 됐다 하고 최재형은 막연한 소리만 한다. 국힘의 경선버스는 최재형이 탔으니 윤석열은 안 탈 것이다. 그리고 더 탈 사람이 없다. 탈 사람 없어요. 안철수를 강력히 디스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장성민 같은 애 DJ의 적통, 그거는 걔는 맨날 나올래 그래. 걔는 전혀 영향도 없고. 그리고 김동연 씨 같은 경우도 제3지대를 모식하고 있죠. 김동연은 나와봐야 안 돼요. 윤석열 최재형은 국민의힘의 입당 순간 꽃가마 타는 것이 끝이다. 입당 순간 원 오브 댐이 된다. 이렇게 되고, 윤석열은 비전을 못 보여줬고 초창기 지지도만으로는 당선이 되리라는 것을 착각하면 안 된다. 김동연에게는 3년 전 대선 준비를 권유했다. 향후는 경제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니 준비를 하라 하고 했고 책도 미리 받았다 이러는데, 여러분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김동연이가 문재인의 소주성에 반대하고 혁신 성장을 주창했다 그래가지고 경제 대통령이라 그리고 지금 돌아다니면서 공존 공생을 갖다가 이야기하며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세력의 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이준석으로 끝났어요. 이준석이가 정권 교체 플러스 정치 교체를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김동연 같은 경우는 그냥 문재인이 한번 뿔 따고 내고 사표 던졌다는 것 뿐이죠. 장하성하고 틱틱 하다가. 국힘에 유승민이라는 차기 경제 대통령이 있어요. 경선만 통과한다면 유승민이가 김동연보다 훨씬 더 나아요. 김동연이가 한 게 뭐예요? 이때까지 공무원만 했고 유승민이는 공무원도 하고 정치도 하고 국방위원장 무슨 위원장 다 했죠. 정치와 이론을 다 하는 사람이 유승민이었기 때문에 김동연에도 들어가는 순간 원 오브 댐이에요. 그래서 지금 김종인 씨가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밖에서 파열을 한번 키워봐라. 그리고 결국은 너희들이 독자적으로 생존 못하니 국힘의 경선주자와 1대1 단일화 경선을 하는데 결국에는 오세훈 대 안철수 경우로 국힘 주자가 대선에 나갈 것이다 하는 걸 지금 유도하는 거죠. 자, 이준석은 현재 당 대표니까 뭐라 그럽니까? 김종인 씨는 꽃가마를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최재형을 끝으로 다 들어가고 더 들어갈 사람 없다 그러는데 계속 이준석은 군부를 떼죠.
최재형을 시작으로 당박 주자들이 입당 러시에 대한 문외가 온다. 그죠? 36세 영선 그런 거 말하지 마세요. 굉장히 노련합니다. 이준석의 전략을 펼치는 것은. 그래서 저도 놀랄 정도예요. 모든 현안, 모든 이슈에 선제적으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민주당을 깨부시며 들어가면서 전략은 전략대로 펼치는 이준석이를 보면은 작은 김종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둘이 아주 궁자가 굉장히 잘 맞아요. 그래서 조금 희망을 봅니다. 저는 준석이가 이준석 대표가 아사히 신문하고 오늘 인터뷰를 하는데 놀라울 정도입니다. 또 하나의 100을 넘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은 박정희 대통령이다. 한국의 경제 발전을 선도했고 박정희 없으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죠? 북한한테 먹혔거나 아니면은 과거에 동남아 갔거나 아프리카 같은 나라가 돼 있었겠죠. 우리나라는. 북한이 지금 아프리카 같은 애가 쪽이 되잖아요. 핵만 있다 뿐이지.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단 유신 이후에 독재자의 길로 걸어간 것은 다소 아쉽다. 유신을 옹호하는 게 아니다 하고 확실히 선을 걷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느 누구도 지금 국힘의 대선 주자들 어느 누구도 박정희를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정치 인임의 영웅이라는 말을 안 하죠. 못 하죠. 그죠? 중도와 진보층의 표를 못 얻을 것 같으니까. 근데 이준석이 하는 이유는 뭐죠? 대구에 가서 박근혜의 탄핵을 넘어야 한다. 그죠? 헌재의 탄핵 심판은 정당했으며 그 과정이 너무 잔혹했고 우리는 똑같이 현 정권에 갚아줘야 한다 하면서 탄핵의 감을 넘어버려서 TK 세력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이 지금 이어지고 있죠. TK 주민들, 시민들의. 그 다음에 광주에 가서는 5.18 광주에 대해서 도저히 인정할 수 없고 나는 광주를 폭동이라고 밀란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광주는 민주화 과정이었고 우리는 모두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광주의 벽을 넘고 TK 박근혜 탄핵의 벽을 넘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 그죠? 회계문을 가져오고 아젠다 철학을 가져오는 게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자기가 생각할 적에는 가장 존경하고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었다. 단 72년 유신 이후를 빼고. 그렇죠. 또 하나의 벽을 넘고 또 하나 보수 우파를 결집시키면서 중도와 어느 정도의 진보를 지지를 받는 이준석이가 또 하나의 아젠다를 던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박정희가 누구냐? 좌파의 백년 전쟁이나 좌파의 해전사 해방전후사 인식이나 뭐 이희영인가 김희영 그놈의 파릉 명마 대화 이런 거 그런 것만 보고 586 주사파가 된 그들을 따라다니던 2030 40 일부는 박정희를 다시 보게 될 것이며 이준석은 박정희 업적에 대해서 논쟁을 붙여버렸다. 이준석만이 할 수 있는 문제였다. 누구도 말을 못했어요. 심지어 김종인 씨까지도. 그죠? 크게 나가요. 윤희숙 너 이런 말 한 적 있어? 박정희가 존경스럽다는 말을 한 적 있어? 이놈의 윤희숙 얘는 오늘도 나오더라고. 오늘도 나와가지고 말이야 2%의 뭐 종부세는 뭐 시계하고 뭐 세계 최악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법이다. 다 알아. 다 아니까 조디 다치고 있어. 윤희숙이 너는 되지도 않는 말 짓거리지 말고 국민들은 너보다 더 똑똑해. 짜증나. 나한테 한번 찍히면 끝까지 찍어요. 왜 그러냐면은 될 사람 안 될 사람은 확실히 제가 생각해서 구분을 해버려요. 또 저 이준석이가 말하기를 박 대통령 즉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몰리고 감옥에 가는 것을 보고 새로운 보수 정치를 이끌고 싶다고 나는 생각했고 결심을 했다. 아사히 신문하고 인터뷰예요. 한일 양국 문제는 지금 평행선을 달고 있는데 도대체가 도쿄올림픽이 한 일주인가요? 열흘인가요? 열리는데
아니 아직 정상회담이 결정되지 않은 것도 유감이다. 써가 부르지 마 문재인. 진짜 그래. 그놈 가봐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가려면 그 문재인은 거북선 타고 축창 들고 가. 문재인은 임기 안에 강제징용 문제나 위안부 문제로 경직된 한일 관계를 재정립하고는 성과를 내고 싶어 하겠지만은 일본이 거기에 부응하기는 어렵다. 이준석의 말이에요. 당연한 거죠. 축창을 들자. 일본 상품 불매운동하자. 아니 어떻게 일본 상품 불매운동하는데 일본의 사이다, 맥주, 담배까지 못 피우게 이놈 시키더라 그렇게 하느냐고. 나 이해가 안 가. 아니 뭐 그 티 같은 거, 셔츠 같은 거, 바지 같은 것도 하나 못 사 입게 하고. 그래서 남은 게 뭐야? 세계를 중심으로 일본이 영향력이 우리보다 크니까 우리만 고립됐잖아요. 경제적인 이득도 못 취하고 국제적인 역량도 세계는 일본을 인정하지 한국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좋은 것만 이 언론이 지금 문재인이 커가지고 말이야. 바이든하고 말이야. EU 연합위원장이 너희 K 방역 잘했어. 잘하기는 지금 보면 일본보다 말이죠. 인구 대비 지금 더 많이 나와요. 코로나가 환자가. 외교 관계에서는 100% 이길 수는 없다. 당연한 거죠. 하나 죽고 하나 받고 아니면 하나 죽고 두 개 받는 거죠. 그게 기술이고 능력이죠. 이명박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솔직히 박근혜 외교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우아한 한분 맵시 하나는 칭찬하지만은 제대로 가려면 이명박 같은 실용 정치인을 다시 뽑아야 돼요. 한일 양국은 국내의 압박을 느껴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협상에 나서야 한다. 대화하라. 문재인보다 낫네. 국내 정치에 대해서는 국내 정치에는 능해도 외교 문제에서는 아마추어 같은 사람이 많다. 국내 정치에 능한 놈도 없어. 윤 총장 윤석열에 대해서는 선거를 한 번도 치르지 못해 미숙한 부분이 많다. 지금은 본인의 인기가 매우 높아 어디를 가나 환영받지만 그래서는 지지하는 사람들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잘 보이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파악할 수 있게 되면 윤 총장의 메시지는 더 분명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되는 순간 모든 전국은 이준석 아래로 들어가 버렸다. 특히 윤석열도 그렇고 최재형도 그렇고 김동연 밖에서 백날해봐야 안 돼요. 김동연이 지금도 민주당 갈까? 제3세력을 할까? 남을까? 국힘에 들어간다? 그런 생각은 아니에요. 국힘에 들어간다는 생각은 김동연이는. 제대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사히 신문에서 물으니까 차차기 대선에 나설 의향이 있느냐 물었더니 당 대표직을 성공시키면 여러 가능성이 생길 것이지만 서두를 생각은 없다. 대선을 이겨야 돼요. 대선을 이기면은 지방선거는 그냥 쉽게 이길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그 기세로 1년 반 후에 총선을 우리가 이기면은 이준석 국회의원 되고 그러면은 무조건 차차하게 대통령감이에요. 여야를 통틀어서 누구도 이준석의 유연성과 창의성과 돌파력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지금 현재 솔직히 35세에 피선거권을 없애버리면은 이준석이 지금 나와도 대통령 돼요. 김종인 씨와 이준석은 같은 생각으로 움직이고 있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근데 김종인 씨하고 이준석만 나오면은 왜 그 쓰레기 우파 유튜버들이 그렇게 공격을 하고 네이버 댓글에 가서 김종인 씨만 특히 나오면은 5만 욕을 다 해대. 빨리 그 악의 사술에서 사술은 우파 유튜브를 말하는 거예요. 빨리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다 하나로 뭉쳐야 되고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돼요. 김종인이가 싫으면은 당신들끼리 그 조원진 같은 애, 홍준표 같은 애만 데리고 배현진 데리고 이제 윤희숙 하나 더 끼워줄게. 윤희숙 하나. 당 차려. 우파 유튜버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저는.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